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변액연금보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액연금 교육은 상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1차 상담, 2차 상담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액연금 이제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상담을 남겨주신 분한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상담을 남겨주신 분한테 전화를 먼저 드려서 먼저 통화가 가능한지 먼저 여쭤보게 됩니다. 일단 변액연금보험 롤플레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상담 남겨주신 분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뭐 한병준님 맞으신가요? 한병준님 핸드폰 맞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뭐 맞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는 네, 변액연금 상담 남겨주셔서 전화드렸고요.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라고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남겨주신 만약 질문 내용이 있다면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을 하시다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은 뭐 미뤄지게 된다면은 상담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계속 이제 결국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서는 그 상담 남겨주신 분이 맞는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변액연금 상담 남겨주셔서 전화드렸는데요. 지금 20분 정도 통화 괜찮으신지요?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줍니다. 일단 변액연금 가입 올바른 가입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이 변액연금을 이제 가장 첫 번째부터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변액연금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변액연금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텝업형이 있고 스탠다드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격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알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알고 계시면은 뭐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셔도 되고요. 대부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쫙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유형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탠다드형을 말하는데요. 스텝업 설명하고 스탠다드 설명하고 공격형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스텝업과 스탠다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적인 유형을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변액연금은 채권형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입되는 비율이 50%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50%는 의무적으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뭐 주식형 펀드든 혼합형 펀드든 채권형 펀드든 해외 주식형 펀드든 이거는 계약자 마음대로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적인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유형은 일단은 50%가 채권에 투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채권형 펀드에 50%가 투입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데 이 내 자산의 반을 채권형 펀드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채에도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공채에도 투입이 되는데 보통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연 4에서 6%까지의 수익을 매년 기록을 합니다. 물론 4%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6%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가 운영 이제 시작이 돼서 연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제 4에서 6%의 수익을 꽤 꾸준히 올렸어요. 이 50%, 내 자산의 50%가 이 4에서 6%의 수익률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주식형 펀드에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나고 마이너스도 나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금 이상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물론 뭐 투자를 하고 펀드 변경을 하고 저점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런 기간을 이제 줄일 수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이 되면은 채권형 펀드에 50%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적립률이 100%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유형에는 원금 보장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사실 크게 없는 게 채권형 펀드에 50%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금 보장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 원금 이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펀드를 운영하지 않아도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납입을 하고 거치를 계속 하신다면은 의무적으로 50%가 채권형 펀드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금액은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는 목적이 원금을 받아가려고 가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관리라는 게 중요하고 펀드 관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면서 스탠다드를 말하는 거예요. 스탠다드라는 뜻은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뜻이고요. 일반적인 유형인 스탠다드의 뜻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텝업형을 이제 아셔야 돼요. 스텝업형은 일단 기본적인 유형을 따라갑니다. 기본적인 유형 50대 50으로 가죠. 처음엔. 그리고 납입 기간을 만약 10년으로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20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0년째 계약일이 해당되면은 평가라는 걸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내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냈는데 그게 13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13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스텝을 한 단계 밟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수익이 뭐 이 내가 1300만 원을 만들었는데 뭐 1200만 원, 1100만 원이 되더라도 연금을 개시할 때는 1300만 원으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텝 구간은 130% 그리고 뭐 180%, 200%, 뭐 중간에 뭐 150%도 있고요. 가장 많은 뭐 가장 높은 상품은 500%까지 있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150%, 180%, 200%의 스텝 보증 구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납입을 뭐 1000만 원을 해서 300만 원의 이득을 받고 뭐 다음 3년 동안 해서 한 번이라도 1,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연금을 나중에 개시할 때 무조건 1,500만 원의 연금을 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1,800만 원, 그리고 나중에는 2천만 원. 내가 투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에 30%면은 네, 300만 원이 맞죠. 1,3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뭐 150%, 1,500만 원이 되고 180%, 1,800만 원이 되고 200%, 2천만 원이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투자 수익률이 뭐 투자 수익률이라고 말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금액 2천만 원이었던 금액이 1,800만 원이 되고 1,500만 원이 되더라도 2천만 원으로 연금 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스텝업형의 장점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거나
이 중간중간이에요. 만약에 130%를 이제 찍게 되고 150%를 찍고 이제 180%, 200%가 되면은 이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일 때는 아까 5대5였죠. 시작부터 이제 10년까지 5대5였는데 10년째 평가를 해서 만약에 13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채권의 펀드가 60%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7대3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8대2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지금 이 구간이 150%, 뭐 130%, 150%, 180%, 200%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바로 160% 해가지고 1600만 원. 그리고 이게 200%가 돼서 2000만 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편하겠네요. 세 개로. 그래서 8대2. 결국에는 80%가 채권형 펀드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채권에 80%가 투입되면은 내 지금 적립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중에 80%, 1600만 원은 이제 채권형 펀드에 투입이 되는 거고요. 400만 원만 주식형 펀드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 1600만 원이 이 1600만 원과 그 400만 원이 더해진 2000만 원이 사실 2000만 원 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400만 원, 이 20%만 주식형 펀드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익 만약에 이 시기에 만약에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10%를 기록했다고 할게요. 두 달 동안. 단 두 달 동안, 두 달 만에 수익, 이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10%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뭐 1600만 원은 그대로 일단 두고요. 그리고 400만 원의 10%, 이제 4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두 달 뒤. 그리고 만약에 스탠다드형이라고 이제 만약에 의미를 두면은 1000만 원은 채권형 펀드, 그리고 1000만 원은 주식형 펀드에 이제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얼마가 되죠? 100만 원에 지금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 10%니까 100만 원에 100만 원의 이제 수익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탠다드형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스텝업형 같은 경우에는 20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 두 달 동안 그리고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금 이제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6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똑같이 이제 투입을 했는데도 지금 이 스텝업형 같은 경우에는 20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스탠다드형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지금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이가 보이는 건데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차이가 커지겠죠. 지금 아까 2천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은 1억 하면은 곱하기 5니까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얘는 만약에 1억을 만약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1억이면은 8천이 주식 이제 채권형 펀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천이 주식형 펀드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10%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결국에는 1억 2,200만 원의 적립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스탠다드형 같은 경우 이제 주식형 펀드에 5천만 원이 5천이 채권형 펀드 5천이 주식형 펀드에 있기 때문에
10%의 만약에 수익을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1억 2,2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1억 200만 원의 적립금이 생기는 거고요. 얘는 1억 500만 원의 적립금이 생기게 되네요. 이렇게 유형 차이만으로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수익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누구님 맞으신가요? 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액연금 상담 남겨주셔서 전화드렸는데요. 지금 20분 정도 통화가 괜찮으신지요? 라고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먼저 질문 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질문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변액연금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스텝업형, 스탠다드형, 공격형 이렇게 있는데 일단 스탠다드형부터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짚어줍니다. 채권형 펀드의 의무 투입 비율이 50%고 나머지 50은 자율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는 연 4에서 6%의 수익률을 매년 기록을 하고 주식형 펀드는 뭐 10%도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0%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업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는 기본적인 유형에서 이 투입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이 1,3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변경이 되면서 이 130%를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160%, 그 다음에 200%까지 해서 보증을 해주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증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채권형 펀드의 80%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은 같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더라도 수익금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격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공격형 변액연금은 뭘까요? 공격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변액연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채권형 펀드의 의무 투입 비율이 50%보다 작다는 거죠. 이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50% 미만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원금에 대한 보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공격형 변액연금은 의무 채권 펀드의 비율이 20%거나 아예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변액연금 상품이라고 이제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격형 변액연금 상품은 이제 명칭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나 변액 적립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데 장기 목적 자금 용도의 이제 상품이에요. 그런데 가입 당시의 경험 생명표를 적용을 해주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적립 보험의 상품을 공격형 변액연금으로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의무적인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없고요. 의무 채권 투입 비율이 없음. 그리고 의무 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12년이고요. 그리고 그 뒤는 자율적으로 납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이제 자유라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12년이 의무납이지만 계약상에는 전기납이라고 표시가 돼요. 전기납이라는 거는 평생토록 납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평생토록 납입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그 추가 납입의 한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연금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공격형 변액연금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펀드 이제 관리 받으신 분들이 어떤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어떻게까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런 상담을 받으시면은 공격형 변액연금으로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공격형 변액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험 관리라는 게 위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투자 성향이 공격형 변액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이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드리고요. 이 유형을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이 유형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입 금액이라는 부분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입 금액 결정.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한 달에 내실 수 있는 최고 보험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보통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이거를 여쭤본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 한 달 최고 내실 수 있는 보험료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적화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쭤본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최적화된 가입 방법은 추가 납입을 이용을 해서 이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60만 원을 이제 한 달에 낼 수 있는 최고 보험료다 라고 결정을 하면은 이거를 60만 원을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20만 원만 기본 금액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추가 납입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40만 원, 이 추가 납입 40만 원도 전부 다 한 번에 매달 40만 원 납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20만 원은 정기적인 추가 납입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저점 추가 납입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 저점 추가 납입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기 추가 납입은 무엇인가? 정기 추가 납입은 간단합니다. 그냥 매월 보험료를 내듯이 매월 정해진 날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이체를 걸어 놓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이제 연금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연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 매월 20만 원씩 적립을 시킵니다. 뭐 이자 이율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 쓰는 통장에 20만 원, 뭐 비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만 원씩 계속 적립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장이 왔을 때 저점 추가 납입, 이 펀드의 기준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번에 뭐 1년 동안 만약에 모아뒀던 돈이라면은 이 1년 동안 만약에 240만 원이라는 돈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뭐 코스피 지수가 뭐 1800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이 240만 원을 한 번에 다 이제 저점 추가 납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낮은 펀드 기준가로 많은 자수를 이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더라도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 금액을 결정하실 때는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최저 가입 금액만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이것까지도 이제 무조건 최저 가입 금액을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기본 보험료의 200%이기 때문에 이 200%,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내면 2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20만 원을 내면 4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30만 원을 내면 60만 원을 더 추가 납입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가입을 했다가 10만 원을 가입을 했다가 이제 20만 원을 추가 납입 다 했어요. 그래서 쭉 다 했는데 결국에는 10년 동안 냈는 게 3,600만 원짜리예요. 이 변액연금 계약 하나가. 근데 3,600만 원으로 연금을 개시한다. 나는 최소 연금액으로 한 3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3,600만 원밖에 안 된다. 뭐 투자 수익금 빼고, 투자 수익금을 만약에 뭐 200%라고 해서 뭐 1억이 됐다고 만약 가정을 해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년 뒤에 다시 가입을 하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경험 생명표라는 게 변경이 됩니다. 이 경험 생명표는 뭐냐? 지금 7차 경험 생명표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7차 경험 생명표를 이제 적용해 주는데, 이 경험 생명표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정한 평균 수명을 말합니다. 이 평균 수명을 말하는데, 지금 7차라는 거는 6차도 있었고 5차도 있었고 4차도 있었고 뭐 3차도 있었고 1차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7차에 이제 이건 예시입니다. 7차 경험 생명표를 만약에 보험회사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이제 요율을 산출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8차 경험 생명표나 9차 경험 생명표 때 만약에 다시 가입을 한다, 추가적으로 가입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7차 경험 생명표는 보험회사가 정한 평균 수명이 80세고, 만약에 9차 경험 생명표 9차 경험 생명표 적용하는 변액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85세까지 산다고 이제 보험회사가 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오냐? 만약에 나는 7차에 가입을 하고, 이제 지금 FC님은 만약에 9차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돈을 모았어요. 저도 5억이라는 돈을 모았고요. 그리고 FC님도 5억이라는 돈을 똑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7차 경험생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60세부터 80세까지 가정한다고 이제 해서 나누는 거고, FC님 같은 경우에는 60세에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거는 저는 이거를 20으로 나눠서 연금액이 나오고요. 지금 FC님 같은 경우에는 25로 나눠서 연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아무리 모았다고 하더라도 연금액이 제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가입 금액을 무조건 최소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은 현재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만약 20만 원을 가입하면 40만 원의 추가 납입 한도가 생기는 거고, 25만 원을 가입하시면 50만 원에 대한 추가 납입 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연봉이 상승하거나 뭐 배우자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추가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때 그냥 추가 납입을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해드린 게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입 금액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금액 중에 이제 뭐 경험 생명표라는 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입 금액은 얼마인지를 일단 여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 또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납입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길면 왜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추가 납입 한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변액연금이든 보험상품이든 이 그냥 일반 연금 상품이든 7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확 이제 사업비가 다운이 되는데 납입 기간이 길면 일단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돈을 더 내더라도 더 많은 적립금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보험회사가 납입 기간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액연금, 뭐 일반 연금은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게 납입 기간을 줄이는 거는 대부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거는 대부분 상품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10년 납을 했다가 20년 납으로 늘려버리면은 추가 납입 한도가 2배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20년으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납입 기간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유형의 형태가 마음에 드시는지 가입 금액은 얼마 정도가 괜찮으신지 그리고 납입 기간은 이제 뭐 얼마나 되신 얼마가 몇 년 납을 하시는 게 좋으신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탠다드형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공격형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중에 가장 이제 고객한테 유리한 상품은 교보생명의 뭐 더드림 변액연금 상품이고요. 공격형 변액연금에서는 매트라이프의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셜이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상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가입 설계서를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차 상담 때는 이렇게 이제 상품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펀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 펀드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의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VIP 카페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제가 설계서를 보내드리고 또 통화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 또 통화가 괜찮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시간에 이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상담을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꼭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